안녕하세요. 알파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발자국 정재승 교수가 쓴 12발자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야, 베스트셀러이면 한 번쯤 읽어봐야겠죠? 근데 뭐 베스트셀러라고 꼭 다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이 읽을만한가 안 읽을만한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정재승 교수가 뇌 강연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선정된 책이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공감되는 것도 많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자, 저자 정재승은 TVN 알슨 신점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자, 정재승은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즉 뇌과학자입니다. 자, 아무래도 12발자국은 과학자가 쓴 책이라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면은 일반인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책에 쓰여 있습니다. 스파게티면 테이프 실을 마시멜로로 한 개의 탑쌓기를 시켜보면은 이제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실험을 통해서 배워 나가고요. 그리고 실행력은 유치원생들이 가장 높답니다. 어른들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끝내는 유치원생보다 더 높은 탑을 쌓지 못한다고 하네요. 자, 학교에 가면서부터 이제 계획이라는 걸 또 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고속도로에 가면은 광고판에다가 무슨 문제를 하나 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이제 구글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친 사람들한테는 구글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게 되는 거죠.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구글스럽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서두에다가 이렇게 호기심을 끌만한 내용을 실어둬가지고 책을 더 끝까지 잘 읽을 수 있게끔 저자가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손실 회피 경향이 있어서 소비 경향은 꼭 필요한 것보다는 또 충동 구매, 허세적인 그런 구매를 하고 생각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노점상을 해봤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막 양말, 뭐 이런 거 파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사치품 같이 이제 뭐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 반지, 뭐 아니면 머리핀 이런 것들 팔 때 훨씬 더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가게에 있는 빈도 같은 걸 보면 꼭 필요한 그런 생활 필수품 파는 가게보다는 약간 사치품이라든가 옵션 같은 거 그런 것들 가게가 더 많아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 그러니까 상금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는 남성들이 잘하고 여성들은 안정성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터널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상금이 커질수록 시야가 좁고 조급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집착형이고 짧은 시간에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멀리서 문제를 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이 은근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수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자, 미국 해병대 70% 룰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러니까 70% 확실히 들면 하라. 그리고 의사결정, 블링크. 순식간에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 직관.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냐 따라서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야겠죠. 자, 결정장애 세대, Generation Maybe라고 한다네요. 자, 새로운 환경에 놓여보면은 이런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좋다고 합니다. 자, 큐레이션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선택을 해줍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게 힘듭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 스모그라고 한다네요. 자, 우울증 환자들은 이상한 결정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살이나 마약 같은. 그리고 결정장애, 햄릿증후군이라고도 한다네요.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 이 문장 정말 많이 외웠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거기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 학생 때에는 시험 때문에 정답 고르기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되게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최저가 선택하고 그리고 후기, 만족도 그런 선택 등 그런 이제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구매 결정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자, 이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선택의 패러독스 그래가지고 선택지가 너무 많을수록 좋은 결정을 방해한다. 두 가게가 있는데 한 가게에서는 잼을 6개를 팔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는 잼을 24종류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24종류 파는 데가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24종류를 파는 가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뭘 선택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끝내는 선택을 많이 못하고요. 차라리 이제 잼을 6종류만 파는 가게에서 더 많은 구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 칭찬에 좀 집착을 해서 그런 인정 욕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는 행동 같은 걸 하는데 약간 우울증이라든가 자기주장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뭐 주문할래요? 뭐 먹을래요? 뭐 먹고 싶어요? 하면은 아무거나 좋아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뭐 같은 걸로 주문할게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성장 마인드셋. 이거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은 결과를 중시하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인생에는 패자부활전이 없죠. 그래서 실패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정장애의 특징이기도 하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경험해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결핍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마감 효과라고 하죠. 데드라인 이펙트. 그러니까 시간 결핍, 집중력을 높임.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계속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치기 바로 전날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계속 안 읽고 있다가 이제 반납기일이 다 되면 갑자기 부랴부랴 막 읽기 시작하고 예,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결핍을 경험하게 하면 좋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이제 특히 자녀가 누구를 사귀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결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반대를 하고 싶으면 그래 예쁘게 사랑해 계속 사귀어봐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부모가 이제 그 아이들 교제를 반대하기보다는 계속 놔두면 차라리 더 일찍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핍이 욕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거죠. 자, 요즘 애들은 절실한 욕망이 없다고 해요. 자, 결정장애 치료에는 고수 수업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스톱 할 때 언제 고를 해야 되는지 언제 스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을 자꾸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뇌의 전두엽이 손상을 받으면은 성격, 행동이 변한다고 합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뇌를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랬다고 하네요. 자, 의사결정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결핍의 경제학. 숲을 못 보고 근시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나친 결핍은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조금만 시간이 남으면은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는 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멍 때리는 순간에 이제 머리가 약간 정리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쉴 새 없이 뭔가를 계속 보고 뭔가를 계속 익히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씩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놔두세요. 그때 뭐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지 마시고요. 네. 자, 책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이 책이 정말 괜찮다 싶으시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웬만한 도서관에는 이 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